보자. 네,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독일 PM 사업가 조아랑입니다. 제가 오늘 성장 스토리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보니까 한 5개월 전쯤에 제 성장 스토리를 여러분과 공유를 했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제 비즈니스를 사랑, 그리고 PM 사업과 이 연애의 공통점으로 풀면서 제가 배웠던 그런 교훈 위주로 저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번 세션에서는 사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3년 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 PM 사업을 하면서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사업자로서 겪었던 고민들을 위주로 제 경험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간단히 저에 대해 말씀드리면, 저는 약 10년 동안 해외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사진을 전공했고,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 사이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시간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지를 자연스럽게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경쟁해서 이기는 법보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남과 비교하는 삶보다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사진을 찍었던 그냥 사진 작가였습니다. 2023년 9월 한국으로 돌아와 2024년 2월부터 PM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사실 그때 가장 어려웠던 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사업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였어요. 좀 어렵기도 했고, 정서적으로 좀 달랐던 것도 있고, 그래서 표현하는 방식, 거절의 방식, 또 그 거절을 받아들이고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거. 그 정서 차이가 사실 정말 뼛속까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첫 1년은 사업적으로도 뭐 처음 해보는 분들도 있었고, 너무 어려웠고, 불편했어요. 또 관계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인맥이 완전히 빵이었던 상황에서 콜드 컨택으로 맨 땅에 해당하듯이 시작이기 때문에 더더욱 관계 하나하나가 어렵게 느껴졌어요. 한 인간에 대해 관심, 호기심이 있는 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2024년 그 1년을 지나오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살기 시작했으면 그 문화에 맞는 마인드셋을 장착해야 한다는 거. 처음엔 불편하고 좀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내가 여러 나라를 거쳐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그 한국에 맞는 마인드를 다시 장착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인드셋과 마찬가지로 외모나 차림새 같은 그런 작은 변화들도 그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 차가 되면서 처음으로 남과 저를 비교하는 저를 발견했어요. 이제 해당 그룹의 그룹장님들, 사장님들을 보면 사실 너무 바르고 막 정직하고 성실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셨어요. 제가 보기엔. 그리고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변아름 그룹장님처럼 이런 엄친딸도 아니고 이런 K 장녀라는 타이틀이 맞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장녀긴 하지만. 또 가족을 위해서 치열하게 또는 잘 살기 위해서 정말 뭐 열정적으로 살아온 사람이 아닌데, 그럼 나는 어떤 사업자가 되어야 되지? 이렇게 why PM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은 있었지만, 뭐 어떻게 어떤 사람으로서 이 사업을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대답이 좀 막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터닝 포인트로 저라는 사람, 그리고 저의 강점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해외 생활 덕분에 다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사람 한 명 한 명의 본질과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 사업은 누가 더 잘났는지가 아니라 그 한 사람을 잘 이해하고 그 사람이 가진 가능성을 얼마나 믿어주냐의 사업이라는 거. 그래서 나이, 성별,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의 가능성을 믿는 사업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그 과정을 걸어가는 사람. 그게 제가 되고 싶은 사업자의 모습이었습니다. 2024년이 내면의 변화, 그 내면적으로 대격동의 시간이었다면 2025년은 함께의 가치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를 믿어주시고 또 밀어주시는 그룹장님들, 그리고 파트너 사장님들과의 관계 속에서 저는 단순히 사업을 잘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잘 알고 나를 더 사랑해 주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함께 성장한다는 것이 이 얼마나 의미가 큰 건지 정말 깊이 느끼게 되었어요. 또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작년 5월에 PT를 달성했고 11월에 컨펌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PT 이후에가 사실 저한테 제일 큰 고난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저한테 좀 정체기가 찾아왔어요. 이제 PT를 달성하고 나서 사업이 계속 이렇게 확장될 줄 알고 또 SP도 금방 가겠지 했는데 오히려 파트너 사장님들과의 그런 연결이 끊어지기도 하고 관계가 지속되지 않는 경험들을 하게 됐어요. 세미나에 초대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계속 나 혼자 막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맨날 작은 동네 사람들만 보고 사업이 좀 멈춰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아, 내가 정체되어 있구나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기존에 하던 방식들을 내려놓고 이제 제가 하던 PM 카페도 정리하고 새롭게 PM 칼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환경으로 저를 좀 밀어넣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모임을 좀 많이 나갔는데요. 뭐 명상 모임, 사우나 모임, 네트워킹 모임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완전히 다른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면서 저만의 다시 새로운 흐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새로운 흐름 속에서 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저를 단단히 붙잡아 주었던 건 해강의 시스템, 이런 루틴이었습니다. 특히 여의도 세미나라는 이런 루틴 속에서 매주 뵙는 그룹장님들 그리고 파트너 사장님들을 통해 이 사업의 본질은 관계이고 관계의 본질은 감정이 아니라 꾸준히 반복되는 행동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꾸준히 화요 세미나에 함께 참석해주시는 서연아 그룹장님, 송신희 사장님, 남은주 사장님, 그리고 항상 공부하시고 또 같은 자리에서 한결같이 이끌어주시는 권경희 그룹장님, 김승준 그룹장님. 그분들의 꾸준함이 사실 저를 다시 기본으로 또 본질로 이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다시 만나고 기승전 PM 계속 PM 얘기를 하고 또 비전을 전달하는 일에 집중하고 두려워하는 일에 도전하고 그 결과 2026년 2월 제가 처음으로 여의도 강의를 데뷔했고 PM카도 뽑았습니다. 이제 파트너 사장님이신 송진희 사장님도 여의도 강의 데뷔를 하셨고 본업 때문에 바쁘신 박현수 사장님도 줌 미팅으로 꾸준히 참여하고 계시죠. 그리고 남인정 사장님은 요즘 챗 GPT라는 유능한 비서를 얻어서 틱톡 활동을 왕성히 하시며 사업을 확장하고 계시고요. 저도 신규 사장님들 후원 미팅으로 새로이 시작하는 마음으로 사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사람의 장점과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있는 그대로의 저를 드러내고 꾸준한 행동으로 신뢰를 쌓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의 2026년 목표는 단순히 결과가 아니라 함께 하는 사람들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남윤정 사장님, 송진희 사장님이 PT를 달성하시고, 그리고 신규 파트너 사장님 두 분의 IMM 달성하시고, 또 더 나아가 글로벌 팀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리고 그 과정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결국 이 사업은 누가 더 잘났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그 사람을 이해하고 끝까지 함께 가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한 사람의 가능성을 믿는 사업자로 계속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